부산의 야간 안전 시스템과 시민의식을 롤 모델로 삼겠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시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꺼낸 이야기입니다. 시드니, 바르셀로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까지 세계 유명 항구 도시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해안 도시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CNN 다큐멘터리 한 편이 전 세계를 뒤흔든 것입니다.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한 그 영상의 제목은 부산, 바다가 품은 안전한 자유였습니다. 촬영 당시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CNN 제작진. 특히 3년 전 상하이에서 범죄에 노출되었던 에밀리 하트 PD는 아시아 도시의 밤을 극도로 불신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이건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길을 열어준 거야라고 외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체 부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하트입니다. CNN 다큐멘터리 전문 PD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됐죠. 이번엔 부산의 야간 안전과 문화를 다루는 글로벌 시리즈를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김해공항에 내린 순간 첫 인상은 예상보다 깨끗하다는 것이었어요. 지방공항치곤 시설이 상당히 현대적이더군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3년 전 상하이에서 겪은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거든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 인파에 섞여 소매치기를 당했고요. 강도까지 만났죠. 공안이 오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아시아 도시의 밤은 모두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공항 로비에서 부산시 관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중국인이 다가왔습니다. CNN 팀이시죠? 저는 리파오입니다. 선양시 도시계획 자문위원이고요. 그가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어요. 이번에 한중 도시교류 프로그램으로 부산시에서 초청받아왔습니다. 같은 일정으로 부산 야간 문화를 시찰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한중 도시교류라니 정치적 목적이 있는 시찰이군요. 리파오는 첫 만남부터 거만한 티를 숨기지 않았어요. 중국의 대도시들과 비교해보겠습니다. 함께 온 카메라 기자 리사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밀리, 이 불빛들 좀 봐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아시아의 화려한 불빛은 다 가짜야. 상하이에서 이미 봤어. 리파오가 비웃듯 거들었습니다. 광저우 주강의 야경과 비교하면 어떨지 궁금하군요. 공항버스가 출발하자 부산시 스마트 안전전략본부 팀장인 박태호 씨가 우리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부산의 불빛은 쇼가 아니라 바다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호입니다. 창밖으로 7.4km에 달하는 광안대교가 펼쳐졌습니다.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마치 두 개의 다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바다 위로는 수많은 선박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항하고 있었고요. 각각의 불빛이 안전을 위한 신호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공항버스 안승객들은 모두 조용히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소란스럽게 떠들거나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지 않더군요. 이상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본 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리사가 카메라로 야경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야, 진짜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진짜 얼굴은 아직 안 나왔어. 리파오도 창밖을 내다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말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죠. 버스가 해운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동안 박태호 씨는 계속 설명해줬습니다. 부산이 단순한 관광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도시라고요. 하지만 전 아직 반신반의했습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어둠을 곧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해운대 바닷가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였습니다. 포장마차 거리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오렌지색 가로등 불빛이 바다와 만나 금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의 야시장이 떠올라 몸이 움찔했어요. 그때의 혼란스럽고 위험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거든요. 또 위험한 야시장이군. 외국인 상대로 보여주기식이지. 리파오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규모로 보면 중국의 야시장이 더 크긴 하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네요. 그의 목소리에서 예상 밖의 인정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박태호 씨가 우리를 한 포차로 안내했습니다.
빨간 천막 아래 좁은 테이블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여기선 배고픔보다 정이 먼저 채워집니다. 포차 주인 할머니가 씨앗 호떡을 막 뒤집고 계셨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달콤한 냄새가 바다 냄새와 어우러졌습니다. 호떡 반죽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이 정말 먹음직스러웠어요. 할머니가 갓 만든 호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이건 달콤함보다 더 따뜻한 마음이 더 들어간 거예요. 우리 부사는 밤바다처럼 모든 일을 품어주거든요. 뜨거운 호떡을 입에 넣자 씨앗이 톡톡 터지는 식감이 느껴졌습니다. 달콤함과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몸이 따뜻해졌어요. 상하이에서 먹어본 야시장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항상 위생이 걱정됐거든요. 옆 테이블에 앉은 외국인 여성이 어묵국을 먹으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안전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캐나다에서 온 사라라는 여성이었어요. 빨간 머플러를 두른 그녀의 얼굴에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캐나다에선 밤에 이런 건 위험해서 생각도 못해요. 특히 여자 혼자서는 절대로요. 그때 순찰 중인 경찰관이 포차 앞을 지나갔습니다. 키가 큰 젊은 경찰관이었는데 표정이 온화했어요.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경찰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장사 잘 되시죠? 날씨가 좋아서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따뜻한 호떡 하나 드실래요? 이런 광경이 어색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느껴진다는 게 신기했어요. 상하이에서는 경찰과 상인 사이에 이런 자연스러운 교감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경찰이 나타나면 모두가 긴장했었죠. 여기서는 마치 동네 이웃 같은 분위기였어요. 사라가 우리 테이블로 와서 말했습니다. CNN에서 취재 나오신 거죠? 정말 놀라워요. 부산의 치안 시스템이 이렇게 완벽한 줄 몰랐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캐나다 친구들에게 꼭 자랑하고 싶어요. 한국, 특히 부산이 이렇게 안전하다고요. 리사가 카메라로 시민들의 웃음과 나눔을 담았습니다. 에밀리, 이 사람들 표정 좀 봐요. 정말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여요. 맞았습니다. 포차 손님들은 모두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경계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더군요.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앉아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박태호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국을 권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마음을 나눕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자 몸이 금세 따뜻해졌어요. 생선 육수의 깊은 맛이 입안에 감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리파오가 조용히 호떡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음식 맛은 인정할 만하군요. 여전히 까다로운 평가였지만 처음으로 긍정적인 말이었어요. 그의 표정도 처음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포차 거리를 걸으며 박태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도 구경해 보시겠어요? 밤에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버스로 10분 정도 이동했습니다. 국제 여객 터미널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터미널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외관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일본과 동남아 관광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항구 도시가 이렇게 늦은 밤에도 깔끔하고 안전하다니 믿기지 않는다. 일본 관광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표정이 밝았습니다. 동남아에서 온 가족 여행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나라 항구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안전할 줄 몰랐어요. 터미널 내부는 공항 수준으로 깨끗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천장도 높고 쾌적했습니다. CCTV와 안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전광판에 배편 정보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직원들도 친절하게 외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리파오가 터미널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로벌 항구 도시의 면모를 갖췄군요. 인프라 수준이 상당히 높네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감탄이 느껴졌어요. 리사가 카메라로 이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에밀리, 이건 정말 인상적이에요. 밤늦게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다니. 저도 동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 한편에선 상하이 야시장의 기억이 맴돌았어요. 소매치기가 제 가방을 낚아채던 순간의 공포가요. 아직 진짜 테스트는 시작도 안 했어. 포차 거리를 걸으며 리사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진짜 위기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온다고. 광안리 해변으로 이동한 시각은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변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젊은 외국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큰 배낭을 메고 여행객 차림의 4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CNN에서 나오신 분들이죠? 영국에서 온 제임스가 다가왔어요. 저희는 서울 연세대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는 교환 유학생들이에요. 독일에서 온 안나가 신나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역에서 KTX 타고 왔어요. 3시간도 안 돼서 바닷가 도시라니 한국 교통은 진짜 기적이에요.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런던에서 3시간 달리면 아직도 런던 근교인데 여긴 바닷가야. 리사가 흥미로워하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부산에는 왜 오셨어요? 안나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부산의 밤문화와 바닷가 축제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요. 서울 친구들이 부산 불꽃축제는 꼭 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드론 라이트 쇼가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하늘로 수백 대의 드론이 일제히 떠올랐어요. 검은 밤하늘에 빛의 점들이 모여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자유, 바다라는 글자가 차례로 새겨졌어요. 안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드론쇼를 봤지만 바다 위에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제임스가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베를린 축제는 늘 경찰이 바리케이드 치는데 여긴 경찰이 보이지 않아도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 감탄이 절로 나왔지만 저는 애써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연출일 뿐이야. 리파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네요.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외국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부모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처 관제소에서 고화질 CCTV가 즉시 해당 지역을 확대했어요. 화면을 통해 아이의 위치와 부모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파악됐습니다. 2분도 안 되어 아이와 부모가 제외했어요. 박태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드론 AI 범죄 예방 시스템도 도입 준비 중이지만 현재는 CCTV가 안전을 책임집니다. 제임스가 놀라며 리사의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린 이런 시스템 배워야 해요. 런던에선 이렇게 빠른 대응이 불가능해요. 안나도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실시간 대응 시스템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리사가 카메라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연출이 아니라 시스템이야, 에밀리. 외국인 가족이 감격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임스와 안나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안전하다니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해요. 드론쇼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안나가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불꽃축제도 이런 분위기일까? 분명 더 대단할 거야. 한국 친구들이 그랬잖아. 광안리 해변에서의 부산 국제 불꽃축제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운집했다는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폭동으로 끝날 거야. 어제 만났던 연세대 어학당 학생들인 제임스와 안나가 다시 보였어요. 그들도 불꽃축제를 보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에밀리 씨, 또 만나네요. 정말 운명인가 봐요. 제임스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사람이 훨씬 많네요. 하지만 전혀 무섭지 않아요. 리파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인파는 위험할 수 있어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밀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해상에서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로 쏟아지는 불꽃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색색의 불꽃이 바다에 반사되어 마치 두 개의 하늘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임스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리사의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린 런던, 베를린에서도 불꽃축제를 봤지만 이런 질서는 처음이에요.
안나도 감탄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모두가 배려하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시민들의 질서였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3355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연인들은 조용히 손을 잡고 불꽃을 감상했고요. 불꽃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어요. 바다 위로 터지는 대형 불꽃과 함께 관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리파오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제임스가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부산에 오길 정말 잘했어. 이런 경험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안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시민의식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수십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데도 아무 혼란이 없었습니다. 안나가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야시장도 가보자. 한국 친구들이 부평 깡통 야시장이 정말 재미있다고 했어. 좋아. 한국 음식도 더 먹어보고 싶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계획이 저에게는 놀라웠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밤 여행을 계획한다니요. 불꽃축제 취재를 마친 후 해운대의 늦은 밤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각은 이미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어요. 리사가 포차 취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야간 근무자들 인터뷰하고 올게요. 3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녀가 카메라 장비를 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30분이 지나도 리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상하이의 그 끔찍한 밤이 떠올랐거든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강도의 모습이요. 그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벌어졌어.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태호 씨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리사를 찾아야 해요. 분명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리파오가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시아는 다 그렇다고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의 표정에도 약간의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태호 씨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CCTV 관제센터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몇 번의 통화 후 그가 말했어요. 리사 씨 위치 확인됐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관제센터 CCTV 영상이 떴어요. 고화질 화면에 리사가 한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현지 야간 근무자들과 열띤 인터뷰를 하고 있더군요.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안도감과 함께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박태호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위험을 과장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는 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에밀리 씨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의 말투에 진심 어린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리사가 돌아와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24시간 편의점 직원과의 인터뷰를 들려줬어요. 밤 12시 이후가 오히려 더 평온해요. 취객들도 대부분 조용히 집에 가려고만 해요. 야간 택시기사의 증언도 인상적이었어요. 부산에서 30년 넘게 밤 근무하는데 정말 안전해요. 손님들도 대부분 예의 바르고요. 안심이 된 후 박태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지하철역 입구로 내려가니 새벽 1시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어 전혀 음침하지 않았습니다. 역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역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바닥도 깨끗했고 벽면 광고도 정갈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플랫폼에서 미국인 관광객을 만났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밤엔 절대 못 타는데 부산은 이렇게 안전하다니 놀랍다. 그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이 있다니 정말 부럽네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하철이 도착했어요. 은색 차체가 반짝이며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깨끗한 내부가 보였어요.
지하철 안은 정말 깨끗했고 승객들도 모두 조용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누구 하나 소란스럽게 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고 서 있는 사람들도 손잡이를 잡고 흔들림에 맞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어요. 리 파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중교통의 야간 안전성이 이 정도라니.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군요.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디지털 안내판에 버스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심야버스도 정시에 운행되고 있었고 기사님도 친절했습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으세요.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어요.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상하이에서 생긴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평온해 보였어요. 개를 산책시키는 주민이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조깅하는 시민도 자연스럽게 목례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런 광경이 일상적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상하이에서는 밤에 혼자 나다니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거든요. CCTV 네트워크와 시민 신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들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2분 내에 순찰차가 도착합니다. 박태호 씨가 스마트폰으로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신고 앱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리 파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투명한 시스템이군요. 시민들이 믿고 의존할 만하네요. 그의 인정하는 듯한 톤이 새로웠어요. 박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밤바다처럼 고요하지만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은 깊어요. 리사가 카메라로 이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다큐멘터리감이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의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할 순 없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해운대 해변 계단에서 리사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야! 발목을 접질린 것 같았어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박태호 씨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제가 리사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보호자로 함께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후 6시 러시아워 시간대였거든요.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하이처럼 1시간은 걸릴 거야. 상하이에서 친구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가 떠올랐어요. 교통체증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던 기억이요. 리파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워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자 앞차들이 하나둘 길을 비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이 동시에 갓길로 비켜선 거예요. 이건 뭐야?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 앞으로 넓은 길이 열렸어요. 이건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만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설명해줬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만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정말 그랬어요. 운전자들이 짜증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리사가 구급차 안에서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힘들어요. 창밖으로 보니 모든 차량이 질서정연하게 정렬해 있었어요. 마치 사전에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상하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구급차가 지나간 후에도 운전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차례대로 다시 합류했어요. 5분 만에 해운대 백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라면 30분은 걸릴 거리였어요. 의료진이 신속하게 리사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 단순 접질림이었어요. 2주 정도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의료진의 대응이 정말 신속하고 친절했어요. 그리고 의료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요.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인데 비용은 말도 안 되게 저렴했습니다. 상하이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10배는 더 들었을 거예요. 리 파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민의식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군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감탄이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박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바다처럼 서로를 품어줍니다. 위급할 때일수록 더 단결해요. 리사가 목발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건 정말 기록해야 할 장면이었어요. 저도 동감했어요. 구급차에서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수백 대의 차량이 만든 생명의 길. 그 순간 저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게 일상인 건가? 30분이 지나도 리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상하이의 그 끔찍한 밤이 떠올랐거든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강도의 모습이요. 그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벌어졌어.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태호 씨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리사를 찾아야 해요. 분명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리파오가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시아는 다 그렇다고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의 표정에도 약간의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태호 씨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CCTV 관제센터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몇 번의 통화 후 그가 말했어요. 리사 씨 위치 확인됐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관제센터 CCTV 영상이 떴어요. 고화질 화면에 리사가 한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현지 야간 근무자들과 열띤 인터뷰를 하고 있더군요.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안도감과 함께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박태호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위험을 과장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는 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에밀리 씨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의 말투에 진심 어린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리사가 돌아와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24시간 편의점 직원과의 인터뷰를 들려줬어요. 밤 12시 이후가 오히려 더 평온해요. 취객들도 대부분 조용히 집에 가려고만 해요. 야간 택시기사의 증언도 인상적이었어요. 부산에서 30년 넘게 밤 근무하는데 정말 안전해요. 손님들도 대부분 예의 바르고요. 안심이 된 후 박태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지하철역 입구로 내려가니 새벽 1시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어 전혀 음침하지 않았습니다. 역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역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바닥도 깨끗했고 벽면 광고도 정갈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플랫폼에서 미국인 관광객을 만났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밤엔 절대 못 타는데 부산은 이렇게 안전하다니 놀랍다. 그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이 있다니 정말 부럽네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하철이 도착했어요. 은색 차체가 반짝이며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깨끗한 내부가 보였어요. 지하철 안은 정말 깨끗했고 승객들도 모두 조용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누구 하나 소란스럽게 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고 서 있는 사람들도 손잡이를 잡고 흔들림에 맞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어요. 리파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중교통의 야간 안전성이 이 정도라니.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군요.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디지털 안내판에 버스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심야버스도 정시에 운행되고 있었고 기사님도 친절했습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으세요.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어요.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상하이에서 생긴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평온해 보였어요. 개를 산책시키는 주민이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조깅하는 시민도 자연스럽게 목례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런 광경이 일상적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상하이에서는 밤에 혼자 나다니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거든요.
CCTV 네트워크와 시민신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들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2분 내에 순찰차가 도착합니다. 박태호 씨가 스마트폰으로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신고 앱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리파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투명한 시스템이군요. 시민들이 믿고 의존할 만하네요. 그의 인정하는 듯한 톤이 새로웠어요. 박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밤바다처럼 고요하지만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은 깊어요. 리사가 카메라로 이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다큐멘터리감이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의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할 순 없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자갈치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최대급 수산시장이라는 명성답게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3층 건물로 된 현대적인 시장 건물이 저녁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층에는 수산물 경매장이, 2층과 3층에는 횟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싱싱한 회와 해산물이 가득한 상인들의 외침이 활기찬 항구 도시의 정취를 물씬 풍겼습니다. 싱싱한 광어 어때요? 방금 잡아온 댁에 있어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얼음 위에 진열된 각종 생선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바닷물 냄새와 함께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밤에 이런 시장이 열려 있다니 믿기 힘들어요. 상하이에선 어둠이 내리면 위험해서 이런 곳에 올 엄두도 못 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저녁 7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리파오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시장의 활기가 대단하네요. 관리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요. 비교 발언이 없는 게 의외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진짜 감탄이 느껴졌습니다. 박태호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산은 규모가 아니라 매일 밤 항구의 삶이 이어지는 게 진짜 가치입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저녁까지 활기찬 시장 분위기는 물론이고 각국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해산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회를 먹고 있었고 유럽에서 온 배낭여행객들도 신기해하며 구경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불안해하거나 경계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한 상인 아저씨가 우리에게 회 한 접시를 내어줬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상인이었는데 얼굴에 인심이 가득했어요. 멀리서 온 손님들 환영합니다. 바다가 주는 선물이니 마음껏 드세요. 그 따뜻한 인심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상하이에서는 외국인이라면 바가지를 씌우기 바빴는데 말이죠. 신선한 광어회가 입에서 살살 녹았어요. 자갈치 시장이 문을 닫는 밤 10시 이후 우리는 부평 깡통 야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택시로 20분 정도 걸렸는데 운전사 아저씨도 친절했어요. 부평 깡통 야시장 가시는군요. 요즘 외국인들한테 인기 많아요. 형형색색의 간판 불빛과 골목마다 풍겨오는 각국 음식 냄새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네온사인이 비추는 좁은 골목길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부터 시작해서 일본 라멘, 베트남 쌀국수, 인도 커리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한국 전통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음식이 모이는 다문화 야시장이더군요. 미국,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밤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 씨, 정말 또 만나네요. 어제 불꽃축제에서 만났던 제임스와 안나, 그리고 새로운 2명이 더 있었어요. 4명 모두 배낭을 메고 있었고 여행객 분위기가 물씬 났습니다. 저희 룸메이트들이에요. 미국에서 온 마이클이랑 일본에서 온 유키예요. 마이클은 키가 크고 밝은 표정의 20대 청년이었고 유키는 작고 귀여운 일본 여학생이었어요. 마이클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KTX 타고 3시간도 안 걸려 부산에 도착했어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가는 것보다 빠르고 편해요. 유키도 감탄했어요. 도쿄보다 더 안전해요. 이런 늦은 밤에 시장 구경하는 게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녀의 한국어가 정말 유창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다문화 야시장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운영되는 곳이 없어요. 제임스가 마이클에게 설명했습니다. 어제 불꽃축제 봤는데 정말 대박이었어. 질서도 완벽하고. 안나도 덧붙였어요.
미국도 이런 분위기 부러워할걸요. 베를린도 마찬가지고요. 리사가 목발을 짚으며 그들에게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CNN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마이클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늦은 밤에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니요. 유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쿄는 질서가 있지만 차가워요. 그런데 부산은 질서 속에 따뜻함이 있어요. 정말 훈훈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갑을 두고 갔을 때 상인이 즉시 쫓아가서 돌려줬습니다. 손님, 지갑 두고 가셨어요. 독일 관광객이 깜짝 놀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어요. 경찰관이 시장 상인들과 농담하며 순찰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장사 잘 되시죠? 네, 덕분에 잘 됩니다. 외국 손님들도 많이 와주시고요. 상인과 경찰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었어요. 네 명이 함께 야시장을 구경하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이런 광경이 부산에선 일상이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시장 취재를 마친 후 해운대 바닷가로 이동했습니다. 이미 자정이 지났지만 4명의 유학생들도 우리와 함께 왔어요. 택시 2대에 나누어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에 도착하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광안리에서 처음 만났던 영국의 제임스와 독일의 안나가 바닷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실루엣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에밀리 씨, 정말 인연이네요. 제임스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이제 영국, 독일, 미국, 일본에서 온 4명의 유학생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다시 만난 이들의 재회가 감동적이었어요. 안나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KTX 타고 부산 와서 이렇게 밤새 놀아도 안전하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마이클도 동감했어요. 한국은 서울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어디든 안전해요. 미국에서는 도시마다 편차가 심한데요. 유키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자유로운 밤 여행은 꿈도 못 꿔요.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국에서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런던도 밤에는 위험한 구역이 많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시청자들에게도 이 증언을 꼭 보여줘야겠어. 이것이야말로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진짜 증언이었어요. 이들의 말에는 연출된 것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4명이 함께 바닷가에 앉아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각자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밤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유예요. 마이클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순찰하는 순찰차들과 주차장에 상시 대기 중인 순찰차가 보였습니다. 완벽한 치안 상태였어요. 하지만 전혀 억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더 자유롭게 밤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보호막 같았어요. 상하이에선 밤 12시 이후 거리는 공포였어요. 그런데 여긴 평화롭네요. 제 목소리에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박태호 씨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낮에는 생업의 현장이지만 밤에는 모두의 안식처가 됩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밤바다의 고요함 속에서도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제임스가 4명을 대표해서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서울도 안전했지만 부산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한국은 도시마다 다른 얼굴을 가졌지만 공통된 건 안전이에요. 안나가 덧붙였어요. 우린 유학생으로서 이곳에 와서 공부하지만 동시에 배우는 건 한국의 시민의식이에요. 유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도 질서는 있지만 한국만큼 따뜻하지는 않아요. 마이클이 스마트폰으로 부산 야경을 촬영하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미국 친구들한테 보내면 믿지 않을 거예요. 리파오가 처음으로 긴 침묵을 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배워야겠소.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인정이 느껴졌어요. 중국 자랑만 하던 그가 마침내 부산의 진가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4명의 유학생들이 바닷가에서 각자의 언어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산 정말 안전하고 아름다워. 한국 여행 꼭 추천할게. 이런 경험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고요한 파도 소리와 질서정연한 산책객들. 항구 도시 부산이 보여주는 안전한 자유의 밤이었어요.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부산은 정말 특별한 도시라는 걸요. 그들에게 부산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삶의 경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리사가 목발을 짚고 서서 말했습니다. 에밀리, 우리가 찾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부산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3년 전 상하이에서의 악몽과 지금 부산에서의 평화로움. 이 차이는 단순히 도시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았어요. 아틀란타 CNN 본사에서 다큐멘터리 편집을 마쳤습니다. 부산에서 촬영한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가 되었어요. 제목은 부산, 바다가 품은 안전한 자유였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첫 방송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어요.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장면은 구급차를 위해 길을 내준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드니 헤럴드는 21세기 시민의식의 교과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도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부산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반응은 다른 항구 도시들의 관심이었어요. 시드니, 함부르크, 바르셀로나 같은 해외 항구 도시 관계자들이 부산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함부르크 시장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부산의 야간 안전 시스템과 시민의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리파오의 변화였어요. 중국으로 돌아간 그가 인민일보에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제목이 부산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었어요. 진정한 발전은 규모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에서 나온다. 그의 솔직한 인정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CNN 본사에서도 이번 다큐멘터리를 높이 평가했어요. 에밀리, 당신이 찾아낸 부산의 이야기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모델이 되었어요. 한 달 후 유튜브 조회수는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감사 인사를 보내왔어요. 박태호 씨가 이메일로 근황을 전해줬습니다. 에밀리 씨 덕분에 부산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리사도 다리가 완전히 나아서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에밀리, 우리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편견 없이 바라보자. 이번 부산 취재를 통해 제가 배운 건 단순한 도시의 안전성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문명이란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상하이에서의 트라우마도 이제 완전히 극복했어요. 부산에서 본 따뜻한 인심과 시민의식이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줬거든요. 지금도 가끔 부산의 밤바다가 그리워져요. 고요한 파도 소리와 평화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요. 부산은 제게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는 눈을 선물해준 도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21세기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바다의 도시 부산. 정말 세계의 교과서가 된 것 같습니다.